네. 네, 첫 번째로 우선 은영님이 이제 가장 처음 와주셔서 은영님 거 우선은 올려볼게요. 어떠셨어요, 은영님? 이번에 하시면서 뭐 성장에 조금 도움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확실히 그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코칭 영상이라는 엔딩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놓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밤 10시, 11시에 막 올리고 그랬던 적이 제가 원래는 이제 전날에 예약 발행을 걸어놓고 챙기는 편이었는데 막 바빠지다 보면은 하루 정도는 네. 쉬고 싶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일을 좀 잘 버텨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 제가 요거 보면서, 요 전체적으로 우선은 점검을 해드리고, 글에 대해서 하나, 이 글 봐주세요라고 주시면 그 글에 대해서 또 꼼꼼히 봐드리는데요. 우선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걸 봐드리면,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평일에 샐러드만 먹는 식단하는 맛집 블로거. 예, 우선은 그 컨셉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맛집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맛집 카테고리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인플루언서가 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거가 조금 이제 앞으로의 성장에서 '아 좀 어렵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맛집 블로거들도 돈을 벌기는 사실 가장 쉬운 쪽 영역이기는 해요. 근데 그 돈을 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리뷰어로서 원고료를 받는 게 아니더라도 사실 협찬이나 이런 쪽으로의 이제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사실 수익 창출이 가장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런 어떤 컨셉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명확한 식단하는 맛집 블로거라는 어떤 약간 하나의 컨셉을 좀 뾰족하게 정해 주신 것 자체가 좀 좋은 그 부분이었고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글들도 그런 약간 프레임을 씌운 거죠. 난 식단하는 맛집 블로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 프레임 안에서 이게 글들이 기획되고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이제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글을 보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화지라고 하셨는데 이 모화지라는 거는 사실 요 식단하는 맛집 블로거 요거처럼 약간 뭔가 컨셉이 저 딱 블로그 닉네임만 봐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하지 해 버리면은 그냥 일상 블로거나 뭐 이제 어떤 컨셉으로 운영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여기 블로그 별명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소통하는 게 다 이 모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댓글을 주고받든 서로 이웃 신청을 하든 안부글을 주고받든 거기서 전부 다 모아지 님이 서로 이웃 신청을 하셨습니다. 모아지 님이 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적으로 모아지라는 이름으로 그게 소통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블로그 이름으로 식단하는 맛집 블로그를 해 놨더라도 이 내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모아지라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의 약간 컨셉이 위에 블로그 이름과의 좀 연관도를 높여서 별명이 지어지면 이제 은영님의 컨셉이 좀 더 뾰족하고 사람들한테 전달력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나 활동해서 이거 버릴 수 없어요."라고 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약간 저는 이제 이렇게 누적된 글의 어떤 전체 횟수나 그런 게 아직 200개 정도라고 한다면 아예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다시 뾰족하게 잡고 출발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어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약간 여기가 식단하는 맛집 블로거 하면은 뭐 여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기엔 너무 기니까 그걸 쪼끔 잘라 가지고 뭔가 약간 '축약된 이름을 지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설명글은 잘 적어 주셨어요. "다이어트는 해야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 이제 내가 하려는 컨셉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식단하는 맛집 블로거에 샐러드 맛집 일기 요렇게 딱 해 놓은 거 자체는 아주 잘 적어 주셨습니다. 리뷰 협찬문의 요것도 잘 전달이 되어 있고 여기 보완하자면 네이버 톡톡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찬이 요즘은 의외로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이제 네이버 톡톡으로 직접 연결돼서 협찬 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음.
광고도 실제로 네이버 톡톡으로 광고 들어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렇게 블로그 리뷰 그 주소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오른쪽 스크롤 마우스 못 쓰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제 누굴 섭외할 때 이거를 막 이렇게 복사해서 일부러 막 이렇게까지 노력할 만큼의 에너지를 쓰는 거 사람들이 좀 귀찮아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조금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것들이 전화번호면 조금 뭐 전화번호면 좋지만 그건 약간 개인정보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제 뭔가 저는 톡톡을 그래도 네이버 서비스에선 좀 활용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낫지 않나. 근데 물론 이것도 해놓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제 블로그 그 메일 주소나 카카오톡으로 연결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하되 이제 저는 톡톡을 꼭 좀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대표 이미지 같은 것들의 통일을 주셔서 요 대표 이미지만 보면은 이제 모아지님이 생각날 정도로 똑같은 이런 그 위치의 텍스트와 이제 그 구성을 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것 자체가 내 브랜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하셨고 그리고 대표 이미지 사진 퀄리티도 아주 좋고 이제 모든 것에 GIF를 쓰지 않은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에 GIF를 써버리면은 전체 다 정신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몇 가지에만 GIF를 써서 조금 더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도 GIF로 해서 돌아가면서 맛있는 음식과 샐러드가 중간중간 조합이 되면서 이제 내가 말하는 식단하는 다이어터 그 맛집 블로거의 이미지도 여기 안에 이 이미지로서도 좀 표현이 됐겠죠.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만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로 식단하는 맛집 블로거 이거 하나 디자인 하나 넣어가지고 마지막 장이든 첫 장이든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에 결국엔 이거의 완성이 그거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달할 수 있게 그거 하나 추가해서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이나 이런 거 너무 잘 갖추고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됐고, 이제 그 글을 좀 봐드릴 건데, 이거는 혹시 이 달력 같은 거는 뭐 굳이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달력 이제 1일 1포스팅 이제 제가 확인할 용도로 해놨어요. 이게 그 용도로 해놓으신 거고, 그리고 방문자 기록 해놓으시고, 이 방문자 그래프는 사실 내 개인 확인용이 아니시라면은 안 올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방문자 그래프의 요거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는 것도 좋고, 내가 방문자가 많을 때는 사실 이거를 나를 영향력을 과시하는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보면, 어, 섭외하러 온 사람들이 다른 글의 퀄리티가 지금 은영님은 되게 높게 잘 표현을 잘 해놓으셔서 이 사람의 방문자 수를 굳이 내가 팩트로 숫자를 보지 않으면 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음, 정도로 이제 블로그 이미지나 뭐 디자인이나 잘 갖춰 놓으셨는데 얘가 팩트로 탁 드러나니까 오히려 반대의 이제 음,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확인은 어차피 통계로도 가능하니까 굳이 이걸 열어놓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글을 하나 봐드릴 텐데 어떤 글 봐드릴까요? 가장 노출이 좋았던 거에 원인을 찾으셔도 좋고 가장 노출이 안 나왔던 것의 원인을 찾아도 좋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거에 그러면 뭔가 네. 잘 나온 데이터에 한번 거에 잠깐 보시고, 예, 보시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음, 좀 많이 뒤에 있는데 괜찮나요? 네. 그 이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아, 있어서, 도미노 피자. 네. 뭔가 시즌을 제가 그 크리스마스 직전에 시켜 먹으면서 시즌을 좀 잘 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때 당시에 방문자 수가 한 1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될 때인데도 생각보다 되게 잘 됐었거든요. 거의 2천 뷰가 나와가지고 제가 썼던 글 중에 그래요. 됐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좀 음, 궁금해요. 네. 지금 현재 그 기준이랑 이게 지금이랑, 지금도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뭐를 검색했냐면,
네이버 첫 화면에서 통합 검색을 통해서 도미노 피자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켜봤어요. 근데 이걸 왜 켰냐면 지금 쓰신 그 구성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단어 안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건데 지금 도미노 피자라고 치니까 원 플러스 원 할인, 뭐 메뉴 추천, 할인 메뉴, 원 플러스 원 추천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지금 본인 쓰신 거 보면은 원 플러스 원 할인 있죠. 어. 그래서 도미노 피자의 원 플러스 원 할인이 지금 보시는 이 자동 완성화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 두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할인이라는 것도 포함되면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나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방문 포장. 이거는 넣었고, 인기 메뉴. 이 메뉴라는 단어도 들어갔죠? 메뉴 들어갔고, 그리고, 네, 그 정도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 할인도 있었나요? 할인? 할인은 없어. 네. 여기 보면은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그러니까 자동 완성어에 있는 지금 딱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개의 그 단어가 지금 포함된, 우선은 제목을 지은 거에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걸 제목을 지은 것이 우선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플러스 이제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찍으실 때 약간 그 원본으로 그냥 찍는 것 같지 않은데 약간 색을 올리시나요? 조금 이제 어, 광량을 높여서 찍으신 것 같은데, 얘는? 편집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좀 네, 어둡게 나와. 이게 그냥 기본 사진으로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음, 톤 업을 했을 때나 아니면 약간 뭔가, 프레쉬? 같이 약간 조금 더 뭔가 광량 확보가 더 됐을 때 저런 사진이 나오긴 하는데, 우선은 그 부분이 있고, 대표 이미지를 뭘로 잡으셨었어요? 대표 아까 그 이미지. 맨 처음에 있는 거죠? 맨 네네. 위에? 그런 것 같아요. 텍스트가 들어간 거 보니까. GIF도 있고. 이런 GIF 같은 것들도 왜 이제 이게 또 유입이 많냐면, 이제 만약에 이게 광고 시즌이나 이거에 대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시기에 또 저런 어떤 원 플러스 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어가 관심도가 높은 시기를 맞춰서 이거 썼다면,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피자가 그 실사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광고의 이미지에 대해서 매칭이 안 되니까 실제로 이거 어떠지? 이러고 실제로 그 메뉴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나? 이런 게 궁금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지 중심으로 좀 피자를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음, 지금 보면은 이미지에 GIF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이미 이미지 검색에서 다른 검색에 이렇게 만약에 도미노 피자 원 플러스 원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검색하면 여기에 이미지 검색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시켜 먹은 것이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 검색을 찾아볼 확률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렇게 찾아볼 때 여기에 GIF 같은 경우에 더 눈에 돋보이게 잘 찍히고 지금 보시면 다른 피자 사진은 막 그림자 껴있고 되게 그냥 일반인이 찍은 사진 같지만 이런데 더 훨씬 더 선명하고 잘 나온 사진들이 눈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진들 사이에서 조금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이미지 검색의 유입과 키워드에 대한 어떤 매칭이 좋았던 부분, 그리고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진과 그 글의 양 같은 것들을 잘 채워주시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이벤트 소개만 가지고 썼었던 분들과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게 진행하고 있어요. 플러스 저는 진짜로 먹어봤어요. 진짜로 주문해서 어떻게 해봤어요. 라고 하는 실질적 후기와 그거에 대한 실물 그 사진까지 다 되어 있는 그 찐으로 쓴 후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성공 요소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 다 보정을 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 뭐 원본 카메라로는 저렇게 화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의 약간 돋보이는 다른 사진과 확실히 비교되는 그 부분이 영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왜 전부 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세요? 뒤에 어, 어, 의도한 건 그, 아닌가요? 네네. 어떤 거요? 이게 글의 배경이 약간 그레이긴 완전 하얀색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 네, 전체 맞아요. 배경이. 예, 근데 여기에 지금 글에 전부 다, 뭐라 그러냐. 골드, 뭐지? 아, 배경? 어, 예, 그러, 예, 배경. 그죠? 이게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거 모르셨나 누른 거, 봐요.
그죠? 네, 뭐 몰랐어요. 앞에 뭘 하다가 연속적으로 계속 쓰셨나 봐요. 이거 붙여넣기 잘못하면은 가끔 떴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여기부터다. 토핑 정보 붙여넣다가 쭉 가셨나 보다. 맞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상위 노출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 원 플러스 원 할인 뭐 이런 뭐 추천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도미노 피자에 관련된 연관된 키워드의 조합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그 피자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거기 들어간 토핑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기본적인 어떤 단어의 조합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글에서 쓰인 그런 모든 단어들이 다 그런 단어죠. 보면은 갈릭 디핑 소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은 딴 말을 하지 않고 이 리뷰 안에 그 도미노 피자와 관련된 카테고리 단어를 연관되게 아주 잘 조합해서 넣으신 것도 하나의 성공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반대로 얘기 드리면, 나 글 되게 잘 쓰고 되게 열심히 썼는데, 나 상위 노출이 잘 안 되고 글이 밀렸어요. 라는 걸 보면, 그 카테고리의 주제와 상관없는 단어들이 막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노출이 떨어지는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잘 쓰신 글이에요. 잘 쓰신 글이고, 그리고 시기도 되게 좋아요. 네. 시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라고 이제 써놓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외식이 많은 게 연말 주기잖아요. 연말 쪽이기 때문에 그 시기상으로도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도 있고 이때 아마 그 광고나 이런 것도 많이 붙어있던 때니까 사람들이 그 메뉴를 검색해 보려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주문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프로모션의 기간이 23일부터 25일까지의 또 직접적인 그 프로모션 기간이 픽스가 되어 있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그게 더 또, 그 시기적인 성공 요소가 되죠. 근데 그 시기적인 성공 요소는 제가 뭐, 2024년 특강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C랭크가 되게 좋아하는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시의성이 있어요. 시의성.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피자글을 썼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 필요한 지금 얘기를 하면요. 그 글이 상위 노출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도미노 피자 원 플러스 원 해놓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라는 걸 담아서 똑같이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썼으면 얘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필요한 모든 게 다 갖춰진 글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방문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기 아주 좋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C랭크가 이 사람은 블로그의 지수나 영향력은 아직 작지만 시일성과 지금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담아놨구나. 그런 부분은 너무 잘했다. 라고 판단하고 로직이 상단으로 올려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블로그 글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뭐 사진수라든지 영상에 대한 소스라든지 GIF 활용이라든지 글의 이제 키워드에 대한 뭐 딴 말 하지 않고 하나의 중심 주제에 연관되게 집중적으로 글을 담아주신다든지 이런 기본 요소들을 잘 갖추고 계셔서 우선은 이제 은영님 같은 경우는 글 쓰는 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의 무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컨셉이 이 안에 뾰족하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컨셉은 식단하는 맛집 블로거라고 썼지만 사실 이거는 보면은 그냥 그 맛집 블로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컨셉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 컨텐츠를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예, 인플루언서가 사실 맛집으로는 인플루언서 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카테고리 자체가 요리는 있지만, 그러니까 요리 같은 건 있지만 맛집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 약간 고민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상 블로거로서 협찬이나 내 생활에 보탬이 되는 쪽에서는 되게 크게 이제 잘 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넘어가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뭔가 블로거로서의 그 카테고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질문 네, 있으신가요? 맞아. 안 그래도 제가 맛집, 이게 조회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맛집을 되려 더 찾아가게 되고 샐러드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율 수가
샐러드는 10%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맛집이 네, 거의 90%가 됐는데 이 블로그 이름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도 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도 그 맛집은 인플루언서가 없다는 사실을 사실 되게 늦게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네, 하여튼 맛집 카테고리로만 쓰다가 저도 네, 사실 이거 처음에 시작한 게 협찬보다는 뭔가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이상의 것으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좀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중간부터라도 뭐 국내 여행 카테고리로 좀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좀 전에 이제 해주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이 음, 컨셉을 살려가지고 차라리 다이어트 네, 리뷰를 건강 쪽으로 네. 차라리 다이어트.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는데 이 외식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컨셉을 부여한다면 도미노 피자를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장 칼로리를 작게 먹는 피자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무슨 뭐 회를 먹을 때 다이어터들에게 회에 먹을 때 꿀팁 이러면 예를 들어 회에서 밥을 반만 덜어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똑같이 외식을 하지만 조금 더 다이어트에 도움되게, 예를 들어서 막 갈비탕집에 갔어. 근데 갈비탕집 가서 국물을 다 먹지 않고 남겼다든지, 어, 그리고 아니면은 뭐 똑같이 갈비탕집인데 여기는 현미밥을 바꿔주는 곳이 있어요. 뭐 이런 걸 알려준다든지. 근데 실제로 그런 곳이 있거든요. 제가 네네. 식당 어디 갔을 때 현미밥으로 교체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환자나 이게 아마 사장님 중에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본인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디 갔을 때 그런 게 있어서 여기 되게 센스 있고 되게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약간 컨셉을 부여했다면 그 프레임을 쓰고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걸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글 쓰는 실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조금 약간 컨셉에 대한 부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지금은 글이 2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턴을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습관이 계속 이제 키워 가시면서 인플루언서 가셔서 나랑 좀 잘 맞는 카테고리나 내가 좀 도전해 볼 법한 곳이 어딘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쪽을 좀 약간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님, 우리 온보미네님, 이제 아이가 이제 잤나 봅니다. 엄마들 아이 재우는 게 제일 힘들죠. 저는 어릴 때 맨날 일하다가 아기 재워야 되는데 아기가 저 옆에 없으면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재우다가 옆에서 잠들고 이래가지고,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님 혹시 카메라 키실 수, 캐메라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저랑 소통하면서 코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모바일, 모바일은 이게 지금 이 PC 버전으로 모바일을 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쁘게 나오네요. 어, PC 버전으로 잠깐 돌려서 보겠습니다. 지금 PC 버전으로 보면은 얘가 지금 제가 100%로 지금 보고 켜놓은 거거든요. 근데 온보미네님 거 옆에 잘리죠? 그죠? 네. 요게 최적화된 사이즈로 지정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966에 350 또는 966에 300 정도로 디자인하시면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에 어차피 텍스트랑 이게 타이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렇게 클 이유가 없어요. 어, 왜냐면 이 타이틀이 길면 길수록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스크롤의 압박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짧았으면은 내 블로그를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내 글에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가 너무 길어버리니까 이미 첫 화면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야 여기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손실이에요. 시간 손실. 근데 내가 내 글을 진짜 보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서 이렇게 보면, 아, 뭐야, 안 보이네? 단대로 팍 넘어갈 수도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타이틀이 길어지고, 근데 긴 거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요 정도의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다라고 하면 짧아도 전혀 지장이 없고,
훨씬 짧았을 때 더 예쁘게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땐 줄여서 훨씬 더 이제 내 글로써 접근이 훨씬 더 가능하게끔 구조를 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온보미네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표 이미지를 전부 다 이제 수정해 가지고 편집해서 다 집어넣어 주고 계신데요. 이제 사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하얀색 이제 모든 사진들이 다 내가 원하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일부러 이렇게 캡션처럼 하얀색 그 불투명한 배경을 뒤에 깔고 위에다가 넣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요 부분이 사실은 되게 그 뒤에 이미지가 잘 안 보이고 다 가려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그 대표 이미지 텍스트 넣는 요거는 만약 이렇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글의 테두리를 넣으시면 돼요. 글의 테두리. 그러니까 흰색 테두리가 됐던 흰색 글씨에 검은 테두리가 됐던 검은 글씨에 흰 테두리가 됐던 그 테두리 글로 바꾸면 이 캡션 그 박스를 하지 않아도 테두리 글로는 이게 글씨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에 조금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한 걸 수정하시지는 말고요. 이제 모든 수정을 한 번에 하고 이런 거 되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는 말고 앞으로 쓰는 글에서는 고런 걸 적용하시면 훨씬 더 이제 주목도 있는 대표 이미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그 제목에 이렇게 그냥 딱 키워드 중심의 제목을 썼잖아요. 키워드는 예. 순천 호수공원 맛집 미분당 순천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잘못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상업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바로 앞에 사례 봤을 때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글씨가 우선은 살짝 옅고 그죠? 옅고 이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뭔가 이제 눈에 띄면서 자각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해도 그냥 문제없이 이제 시선에 들어오지 않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텍스트로 광고 키워드 같은 게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되게 막 약간 리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글을 쓰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에 어떤 너무 두껍고 너무 이렇게 강조되는 거를 하는 것보다 저는 이 안에 이미지의 주목도를 조금 더 높이고 여기 있는 글씨를 이렇게 강조해서 쓸 거면 차라리 여기는 어차피 제목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제목에 뭐야? 어 제목에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여기를 순천 호수공원 갔다가 어 순천 호수공원 뭐 다이어트 뭐 걸으러 갔다가 쌀국수만 먹고 온 썰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뭔가 가볍고 재밌으면서도 키워드를 살짝 포함해서 쪼끔 더 호감 가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호수공원에 왜 갔어?" 걸으려고 막 다이어트 하려고 갔어. 근데 갔다가 "우리 국수만 먹고 왔잖아." 이거 내가 되게 공감되는 감성이잖아요. 운동하러 갔다가 운동 끝나고 엄청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뭔가 호감과 즐거움과 재미와 뭐 약간 친근함 그리고 그런 공감 이런 유도의 것들을 차라리 텍스트로 쓰시면 어떨까. 그러면 저는 쪼끔 더 부드럽게 이웃들과 터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고런 거 좀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음 아직 글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는 아니신 거죠? 사장님은? 네 네네. 31 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롤로그는 글이 계속 쌓이면 점점 더 멋있어지니까 뭐 나중에 쌓이게 되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 지금도 뭐 육아템이든 맛집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도 우선은 구분을 해 놓고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전체 보기로 해 놓고 여기는 맛집, 여기는 뭐 용품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선을 둬 가지고 가시면 좀 더 이제 어떤 카테고리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가져가는구나 이게 한 번 더 눈에 보일 것 같고요. 이제 온보미네에서 아이들 뒷모습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원래 그 리뷰어에 애들 얼굴은 공개 안 하시나요? 네, 그게 고민이에요. 어. 공개는 안 하고 싶고, 근데 또 아이들 템을 이렇게 찍다 보면은 아이들 얼굴이 공개된 게 좀 더 정성스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근하고 고민이에요. 정성스럽게 느껴지고, 사실은 네. 블로그를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수익만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일상에 대한 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시는 이런 육아에 관련된 글을 계속 올리시고, 아이들과의 추억을 남기는 거는 애들한테도 저는 되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의 얼굴이 공개되고 약간 개인정보고 또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엄마에게 뭔가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은 쪼끔 이제 걱정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삼 남매 엄마다." 이런 걸 할 때 약간 아이들이 함께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물론 음, 요렇게 뒷모습만 하는 것도 '뭐 아이들이 있네.'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전달은 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진짜 밝게 웃고 있고 이제 그 건강하게 잘 어울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리뷰들에 함께 보여진다면 훨씬 더 예 좀 더 그 신뢰와 그 사람들에게 약간 공감과 그런 게 더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 셋을 데리고 바다에 갔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연인데 애기 셋 데리고 바다 간 사진을 올렸더니 엄마 혼자 바다 다녀왔다는 사진을 올렸어요. 리뷰로 누가 댓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 났는지 아세요? 애들이 셋이 다 어렸어요. 근데 "엄마 혼자 바다에 셋을 케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대단한 엄마다." 아 나는 진짜 그 뭐야 놀이터를 셋이만 데리고 가도 한 명을 붙잡고 있으면 한 명이 사고치고 한 명이 사라지고 막 이래서 진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바다를 엄마 혼자 데려갔냐." 이런 걸로 막 난리가 났던 리뷰가 있었는데 실사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이제 그 새 아이가 노출되고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슈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근데 특히나 요즘은 아이를 많이 안 낳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그 삼남매라는 것이 더 부각되고 사람들에게 약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의 하나의 남과 다른 특성이자 특징이자 뭔가 좋은 강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보미네도 여기다 그냥 "이웃 소통해요." 하면 그냥 일상 블로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뭐 협찬 리뷰 문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직관적인 단어를 통해서 "내가 수익형 블로그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쪼끔 표현을 해 주시면 고걸 보고 또 이제 브랜드 협찬이든 리뷰 제안이든 광고든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훨씬 더. 네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하나 봐 드릴 텐데 어떤 글을 좀 봐 드릴까요? 음, 그 제가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게 네. 그 한정식 집이었는데, 어, 저기, 아니면 제가 그 누락된 글이 있었어요. 네. 거기 구루커피 이벤트? 여기 3월 14일에 있는데, 그 음. 글이 처음에는 블로그 리뷰에 보였었는데, 네. 누락이 됐더라고요. 네. 그 글이. 왜 그런지 궁금해요. 음. 한번 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누락이 됐었나요? 근데 그냥 아예 안 써요. 음. 그래서 좀 제가 육아를 위주로 썼는데 갑자기 이런 카페가 들어오니까 누락이 된 건가? 좀 궁금하기도 음. 해요. 한번 볼게요. 네. 음. 이 글은 사실 누락의 원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 글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뭐 지나치게 반복한 것도 사실 없고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것도 다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나 GIF 다 넣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에서 살짝 걸리는 거는 이제 커피라는 단어 반복적으로 쓴 것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것도 뭐 아주 막 심각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누락 반영 요청하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글 자체에 이상은 없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가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 글을 좀 쓰실 때 몇 시간 정도 그 글창 열어놓고 막 하신 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은 한 번에 쓰기 시작해서 한 번에 끝내셨어요? 글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패드에서 잠깐 쓰다가, 폰으로 쓰다가, 뭐 이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네. 누락의 원인이 발생할 때 글을 켜놓고 좀 여러 시간 동안, 오랫동안 시간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음, 맞직하더라. 음. 근데 요거는 약간 팩트는 제가 조금 더 체크해 볼게요. 맛집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은 맛집으로도 워낙에 많이 노출이 지금도 잘 되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는 우선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을 우리가 쓸 때 되게 그러니까 이 정도 글이면 이 정도 시간이 걸려라는 게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글을 뭔가 하루 이틀 삼일 막 이렇게 열어놓고 다른 기기로 작업하고 또 저장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약간 오인받은 확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 관리하면서 그건 약간 일반적인 블로거의 행태가 아니잖아요. 유저의 행태가. 그런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고, 저도 실제로 그랬던 경험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글 음, 쓰는 시간을 적당 시간 이상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던 글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씩은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창 같은 거 이렇게 열어놓고 여러 개를 계속 업로드 동시 접속해서 이렇게 막 이쪽에서 수정했다, 또 이쪽에서 다시 수정했다, 이쪽에서 업로드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변경하는 작업들 같은 것도 조금은 좀 정상적인 패턴으로 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그런 것도 얘기를 드렸고, 지금 우리 그 카더라 통신에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요거는 팩트 체크는 안 되지만, 이번에 업데이트할 때 글수 적을 때 제목에 맞지 키워드 넣으면 누락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글수가 100개가 안 되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만약에 검증을 해본 얘기들로 카더라가 있다면 이런 얘기는 그래도 주의할 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다른 글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걸 못 보신 거잖아요, 찬양님이. 다른 글에도 네. 지금 보면 맛집 글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도 음, 주제를 광양 서천변 카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제목을 짓는 것과 내용에 대한 매칭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양 서천변 카페 하면 여기가 이제 그 뭔가 약간 그 강이 있는 건가요? 이게 뭐죠? 서천변이? 강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작은 들면 편이 광양의 있어요. 서천, 예. 그럼 예를 들면 여기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약간 강가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 조금 기대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목에서만 보는 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직접 로스팅한 커피다. 그러면은 약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약간 로스팅 기계나 뭐 로스팅하는 모습들이 뭔가 어디 나오나? 뭐 이런 기대도 약간은 했을 것 같고, 이 단어, 글 안에 로스팅이라는 단어가 좀 포함되는 설명 같은 것들이 있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다 있긴 있네요. 있긴 있는데 로스팅이란 단어는 엄청 많이 반복되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단어에서 누락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동시적인 단어가 너무 많이 키워드가 본문에 반복된 것도 사실은 문제의 요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원인을 찾는다면 이 로스팅 단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나머지 단어들은 괜찮은데 제가 이 로스팅 단어는 아까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누락의 원인.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제목을 정할 때 항상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만 하고 본문의 내용과 매칭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많이 검색하겠지? 요거까지만 생각하고 내용이랑에 이렇게
뭔가 약간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 원하는 글은 사용자가 기대했던 부분을 담아 있는 거가 되게 좋은 글로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낚시질 글이 아닌 거잖아요.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검색했고 그 원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글.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항상 제목을 지을 때도 고려하시고 글을 쓸 때도 그 관점을 고려하셔서 글을 기획하신 거를 담아내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글을 쓰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주제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있는데요. 네. 좀 육아로 할지 아니면 이렇게 맛집 블로거를 할지 아직도 고민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같이 가져가는 건 사실 상관은 없는데, 관점 부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음, 육아 쪽은 인플루언서 쪽으로도 확장이 되니까, 전 육아를 메인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둥이라는 그 상황이 이제는 되게 특별해졌어요. 생각 외로. 제 주변에도 애 셋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우선은 저 초등학교 4학년 엄마거든요. 근데 저랑 교류하고 소통하는 엄마들 사이에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둥이가. 딱 두 명까지. 네, 최대 두 명까지. 그리고 대부분은 다 한 명밖에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출산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차장님은 아기가 셋인 것이 되게 그 남과 다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셋을 데려갔을 때 밥 먹기 좋은 식당, 셋을 데리고 여행 가기 좋은 호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호텔도 아시다시피 이제 인원수 제한이 보통은 3명까지잖아요. 그래서 한 명 베드 추가해서 4명을 간다고 해도 하나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아기가 셋인 집들은 대부분 방을 2개 빌릴 수 없으니 캠핑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게 이제 방을 못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만 해도 그렇게 다수가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되게 많거든요. 약간 펜션형 숙소로 돼가지고 막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컨셉을 애 셋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갈 수 있는 숙박, 갈 수 있는 뭐 음식점, 그 뭐 앉으면 좋은 자리, 뭐 시키면 좋은 메뉴, 그리고 이제 식단 또한 다둥이 맘이니까 이제 식단도 5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냉장고 식단을 짜서 하는 것들도 하나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명 식사를 잘 챙기는 뭐 이런 거. 예. 맞아. 저 아는 애 3명과 함께 아빠는 일하고 평일 여행 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대박. 엄마가 엄청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애들이 또 자기들끼리 잘 노니까, 조금만 크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좀 어릴 때는 막 많이 다니고 싶기도 한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아빠를 따시키고 가는군요, 그 집들은. 아빠가 엄마한테 고생을 몰빵한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또 이제 좋은 거구나.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하실 텐데 저는 다둥맘으로서 그 약간 육아 쪽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의 너무나 많은 스토리와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애들이 다 나이가 비슷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들 등록금을 같은 시기에 얘네가 연차가 되게 가까우면 등록금 하나를 낼 때도 대학을 만약에 동시에 다 간다 그러면 이 대학 등록금을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혜택이든 그걸 어떻게 뭐 한 명을 어떻게 하고 한 명을 뭐 한 명은 군대 보내는 동안 한 명을 휴학시키고 한 명은 알바를 시키고 뭘 해서 어떻게 학비를 만들고 막 이런 약간 되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진짜 중요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학원도 똑같아요. 학원 보낼 때 이제 다둥맘일 때 그걸 혜택받을 수 있는 뭐 학습기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과외 선생님을 뭐 예를 들어 홈스쿨링에서 뭔가 과외 선생님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3명을 할 때 어떻게 돈을 협의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실질적이고 도움되는데 사람들이 '와 그 3명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해?'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약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팁? 저는 그런 거면은 이 블로그를 계속 올 것 같아요. 다둥맘이라는 전제에서. 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남과 다른 특성으로서 좀 뾰족하게 끌고 나가면은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네.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고민에 네.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글을 쓰니까 좀 더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 챌린지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우, 다행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둥맘으로써 사람들이 댓글이든 뭐든 막 반응하는 그런 그러니까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런 걸 반응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궁금해 하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시다가 그걸 글 주제로 계속 담아내시다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혹시 하는 벤치마킹 할 만한 다동맘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 그 컨셉을 뾰족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권현주님 계신가요? 음. 네, 현주님 거 볼게요. 이번에 몇 번째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 오케이. 기다림 시의 일상 유람기. 요거 이제 많아졌네요. 아, 얘도 뭔가 색깔을 이렇게 바꾸면 더 잘 보이겠지 하는데 사실은 흰색이 제일 잘 보이긴 합니다. 모든 이미지를 할 때. 그래서 요거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전반적으로는 우선 여행 그건 것 같고, 기다림 씨는 되게 오랫동안 쓰셨죠? 그래도 꽤, 그 아이디.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썼어요. 그죠? 2005년인가 6년부터인가? 맞아요. 오랫동안 하신 이름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요 이름은 꾸준히 잘 가져가시면 되고, 음, 저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다림 씨의 약간 컨셉의 스토리텔링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를 네. 조금 더 이제, 여기에도 잘 적어주셨지만, 기다림 씨가, 여행에 드는 거는 설레임을 기다리는 기다림 씨입니다. 예, 이런 거를 약간 본문에도 가끔씩 이런 느낌을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기다림 씨인지, 이런 거를 본문에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이거는 계속 꾸준히 이름, 지역 이거 계속 꾸준히 썼던 분 맞죠? 그래서 이거 패턴 바꾸지 말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었죠. 네. 제가 이번에 계속 어떤 썼다. 글 제가 좀 봐드리면 좋을까요? 음, 일단 저번에는 맛집으로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여행, 여행으로. 최근에 갔다 온 제천, 청풍 오방 케이블카? 이쪽이 음, 한 달 이내에 갔던 거. 네. 이게 며칠자면 2월 24일자. 2월 24일자. 청풍호반 이거요? 케이블카 할인 네. 방법? 음, 이 글은 조회수가 어땠어요? 잘 나왔나요? 잘,
안 나왔나요? 지금 누적이 1,700 정도 되거든요. 잘 잘 나온 나왔네요. 편입니다. 잘 나온 편이에요. 네. 여행은 보통 1,000뷰 이상은 좀 나오더라고요. 여행 카테고리 글들은. 음, 우선 사진 소스나 이런 것도 다 잘 넣어주셨고, 이제 여행 쪽으로 약간 그거 하고 싶으시죠? 인플루언서나 이런 것 조금 좀 생각하시죠? 근데 일상적으로 여행을 하고 싶은데 네. 직장이다 보니까 자주 가서 못 맛집하고 가고. 카페가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인플루언서 지금 여러 번 넣었는데 여러 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음, 카테고리가 국내 여행으로 잡혀 있긴 한데. 카테고리가. 아무래도 여행 쪽 그 비중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그 불덱스 같은 거 왜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불덱스 같은 데 가면은 자기 대표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구분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차트 들어가셔도 본인 대표 카테고리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지정해놓은 카테고리 말고 그 플랫폼들이 나를 구분하는 카테고리가 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C랭크에서 제가 중심 주제를 최소 제가 60% 이상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 주제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확실하게 좀 유지를 해줘서 내 카테고리를 좀 알고리즘도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행 카테고리 쪽으로 간다면 사실 여행 쪽 카테고리는 코스 소개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스 소개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할인 방법이든 뭔가 약간 이제 여기 지금 해주신 것처럼 할인 방법이든 직접 다녀온 거에 대한 어떤 교통에 대한 안내든 뭐 이런 약간 실질적인 이동이나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약간 글을 엮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엮는다는 건 네. 뭐냐면은 이제 그 여행 글을 쓸 때도 약간 시리즈물이 될 수 있게끔 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오늘 어디를 가기 위한 이거, 여길 가기 위한 여기,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이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묶은 글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발행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침에는 뭐 먹고 여기 어디를 보고 점심은 뭐 먹고 또 어디를 가고 이런 식의 약간 전체 코스를 짜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글이 엮여지면은 이제 되게 그 사람들이 약간 연재글처럼 그 흐름에 맞춰서 계속 끌고 가면서 나를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글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그 주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만드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행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블럭 쪽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는 거는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행 쪽은 여기가 이제 스마트 블럭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여행적 글을 쓰실 때는 무조건 스마트 블럭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천 뭐 그 케이블카였나요? 그 이름이? 네. 네. 청풍호반 케이블카. 우선 이것만 써볼게요. 청풍호반 케이블카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쓰는 단어를 지금 보시면 청풍 호반 케이블카 할인 방법 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와 보면 어 여기 있는 단어들 있죠. 케이블카 요거는 이제 같이 묶였을 거고 여기 보면은 연관 검색어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제천 케이블카 카페, 뭐 제천 케이블카 맛집 이런 식으로 케이블카라는 거 하나를 쓰면서도 거기에 연관된 파생되는 주제들이 여기에 인기 주제로 다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검색하는 것들의 패턴이 지금 이 스마트 블럭에만 보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셔서 하나를 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파생되는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맞게 내가 글을 기획해서 케이블카 하나로 콘텐츠를 뽑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케이블카 그 맛집, 케이블카 카페
케이블카 할인, 뭐 케이블카 가격 이런 식의 약간 연관도를 가지고 있는 주제를 엮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이걸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천 청풍 호반 케이블카라는 단어를 저는 요거를 만약에 맞춰서 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충북만 하고 제천 청풍 호반 케이블카를 저는 같이 붙였었을 것 같아요. 그 스마트 블럭까지 가면. 그리고 여기 뒤에 지금 할인을 붙였는데 이 할인에다가 뭐를 넣을 거면 저는 케이블카 가격 할인, 뭐 가격 할인 이렇게 해서 요 스마트 블럭 두 개도 같이 노렸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기존에 있는 그 키워드의 구성에서 여행 쪽은 특히나 스마트 블록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사람들의 관심도와 행동 패턴을 발견하고 그걸 맞히는 기획들을 해나가는 걸 하다 보면은 훨씬 그 카테고리에서 빠르게 나를 진입하고 만날 수가 있고 스마트 블록은 감사하게도 뭐냐면 내 블로그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이제 그 스마트 블록에 있는 패턴을 잘 맞춰주고 그 안에 단어들을 잘 썼을 때 내 영향력이 아예 없을 때도 메인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요런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6일 전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잘 나가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수가 높지 않아도 이 스마트 블록에 얻어 걸려서 상위 노출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런 분들도 보면은, 이분은 약간 지수가 있나 봐요. 제천 가볼 만한 곳 이런 걸 노린 거 보니까 조금 열심히 하셨던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보면은, 가격, 할인 방법, 케이블카 주차장, 케이블카 애견 동반. 이게 각각의 주제가, 여기 보이시죠? 가까이 주제가 사람들이 검색해 볼 만한 것만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 갈 때 주차 어떻게 하지? 아, 주차장. 여기 갈 때 애견 데리고 갈 수 있나? 애견 동반하는 방법. 가격이 얼마지? 할인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관심 주제를 포함해서 글을 적었죠. 그래서 이 글이 지금 사람들에게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보면은 이 사진 구성도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진 구성이 되게 다양하죠. 근데 다른 분들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 보면은 사람이 나오고 보이는 각도나 뭔가 이렇게 다양성 있게 구성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뭔가 자료를 잘 담아놓은 느낌이 나죠. 여기는 다른 건 몰라도, 아, 여기에서는 내가 경치 하나, 케이블카에서 보이는 경치 하나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에서도 하나의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이제 담아낸다 생각하는 구성으로 이미지들을 담아주시는 게 또 되게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행 포스팅을 하시면 약간 그런 어떤 기획되고 뭔가 연결성 있는 컨텐츠로서 사람이 여러 개의 글을 오픈하게끔 내가 페이지 뷰를 계속적으로 엮어서 올려주시다 보면은 훨씬 더 성장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쓴 여행글 잠깐 보여드리면, 어, 최근에 제가 아니다. 어디 갔다 왔지? 전라도. 전라도 녹차 있는 데가 보성이죠. 보성을 갔다 그러면 제가 보성글을 이렇게 시리즈물로 쓰죠. 그래서 여기서 점심 먹었어요. 그 다음에 다도 갔다가, 점심 먹고 녹차밭 갔다가 여기서, 만든 녹차를 이제 이 도자기, 여기 도자기를 만드는 데인데, 이 도자기에 담아서 차를 파는 초루를 갔다가 현지인 맛집 저녁을 먹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시리즈를 5개 글에 하루에 코스, 1박 2일의 코스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어떤 사람들이 계속 엮어서 같이 움직이게끔 쭉쭉쭉쭉쭉 끌고 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기획된 느낌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도를 넘나드는 여행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 가지 마세요라고 적었어요. 아, 진짜요? 아, 네, 그러셨구나. 봄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여행은 사실은 여행 카테고리도 되게 경쟁이 치열한 아시죠? 네, 그래서 전략이 여기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여행 쪽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저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여행 하시는 분들은 맛집이랑도 되게 많이 섞여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승인 난 다음에는 뭔 짓을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걸로 승인이 났어라고 기준을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건 아시죠? 네, 그래서 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승인 낼 때 막 뭔가 집중해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참고를 삼아서 인플루언서 승인은 이런 사람들 다 됐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승인 날 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현주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인플루언서 들어서 딱 보자마자 지금 다 뭐 보이세요? 약간 공통적으로 꽃이 보이지 않나요? 꽃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언서 승인 나는 애들은 보면은 이제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시의성에 맞는 꽃놀이 할 때는 꽃을 보고, 사람들이 일본이 싸다 그러면 일본에 가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이슈에 맞는 시기에 거기에 가 있어요. 그게 이제 C랭크에서 가장 또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줬을 때 훨씬 더 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꽃을 올리고 계시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맞춰서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지금 왜 밑에 카테고리들이 일단 그 게시글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여행 네. 쪽으로 다 묶는 게 나을까? 아니면 따로따로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 그 음, 자자라든지 뭐 이렇게 정산하는 글이라든지 뭐 기업 같은 거. 음, 숙소 리뷰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아직. 숙소 리뷰. 음. 우선은 여행 후기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많아지는 게 지금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행과 숙소 같은 거는 엮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맛집은 사실 구분해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아예 여행, 맛집, 숙소를 한 방에 묶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카테고리에서 구분선을 지을 때 맛집 리뷰가 더 많아지면은 목적이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니까 어, 약간 여행이랑 숙소 정도 묶는 거는 괜찮다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딱 봤을 때 맛집이 211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합쳤을 때는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굳이 숙소는 이제 구분할 정도의 양도 없지만 여행에서 사실 숙소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카테고리에서 되게 많이 사람들 쓰는 게 사실은 코스 추천이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쓸 때도 당일, 1박 2일 코스에서 묵으면 좋은, 어디 관광지랑 가까운 숙소, 이런 식의 컨셉을 잡아서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숙소 리뷰보다는 약간 그 여행에서의 필요한 그 위치와, 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숙소 소개를 하면 좀 더 여행 카테고리에 이제 맞는 그런 리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래 것들은 엎어도 상관없는 거죠. 9개, 16개, 8개 이렇게는. 네네. 큰 수량은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카테고리 이틀, 3일 정도 시간 두고서 카테고리 이동을 하시는 게 또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수정하실 때 그렇게 조금 나눠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채연님, 김채연님, 네, 네, 채연님, 저는 네, 약간 고민인 게, 네, 좀 힘을 빼서 쓴 글들에서 뭔가 조회수가 잘 나오고, 네, 막 체험단이나 이런 거 좀 열심히 쓴 거는 잘 안 나오고 이래서, 네, 혹시 막 그 체험단 같은 건 제가 주로 강남이나 막 설릉 이런 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사람들 많은 데로 가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 송도 타임스페이스 횟집 네,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네.
이게 체험단이었는데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열심히 썼는데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음, 키워드 많이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딱 봤을 때는 키워드가 많이 써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한번 볼게요. 보고 나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딱새우. 우선 전체 구성이나 뭐 사진 소스나 뭐 이런 거에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는 키워드가 너무 많이 쓰여서가 제일 많을 수 있어서 딱새우 한번 음, 볼까요? 이게 나도 모르게 무한 반복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다섯 번, 뭐, 5번. 아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 그러니까 요즘은 키워드를 많이 쓸수록 누락의 원인이 더 깊어요. 아, 그래서 3번 이하만 써도 노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많이 쓰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많이 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번 정도만 반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를 많이 쓰셨을까? 송도? 송도를 24번 쓰셨는데요. 이건 송도네요. 이건 원인이. 왜냐면 송도라는 단어가 제목에도 2번 들어가고, 이 본문에도 지금 24번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무조건 나를 그냥 누락시키세요라는 것밖에 안 되는 정도로 높은 수치로 이제 너무 심한 반복이 일어났어요. 아, 근데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 요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체크됐겠다. 그래도 많죠? 하나, 둘, 셋, 넷, 아닐 거. 음, 그래, 이것도 한 5, 6번, 아니다. 한 9번 쓰신 것 같아요. 9, 음, 10번? 요것도 되게 큰 누락의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제목에 쓴 키워드는 한 번 정도씩은 다들 이제 검색해서 너무 많은 단어가 쓰이지 않았는지 나도 무의식적으로 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목에 같은 단어의 반복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떨어져 있어도 무조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한 번씩은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꼭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막 글을 쓰시고 내용을 넣고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열심히 힘줘서 쓸 때 나도 모르게 키워드 반복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제일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 부분을 이제 세연님도 막, 예, 글은 쓰시는 건 워낙 잘 쓰시는 분이니까 이제 슬슬슬슬 써내려가다가 이제 그런 약간 마지막 체크에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송도 맛집인 거죠. 네, 얘도 스마트 블럭 같은 거 보시고, 네, 저 키워드 정하실 때도 그냥 어쨌든 내가 노출이 잘 되고 마케팅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거잖아요. 퍼포먼스 하시는 마케터면. 그러면은 이 송도 맛집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 블럭 돼 있는 요런 데 있죠. 요런 네.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내가 기왕에 노출이 안 되더라도 스마트 블럭에서는 노출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송도면 송도 유원지 맛집, 송도 근처 맛집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약간 송도의 맛집에도 키워드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음, 써주시면은 훨씬 더 노출에 유리해지겠죠. 음. 네, 네. 그래서 항상 노출의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보시면 이제 전반부의 모든 사진이 다 배경이죠. 그걸 보면 네. 이제 이게 뭐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사진 구성이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 계속 음식은 없고 여기에 전부 다 인테리어 사진만 있겠죠. 아, 네. 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거 클릭 안 하겠죠. 다음 음, 거 클릭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맛집글 쓸 때 저는 약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여기에 먹은 완성본 첫 장에 짠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사진, 인테리어 사진 이런 식으로 약간 넘어가는 구성으로 이제 할 때가 조금 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 대표 이미지만 지정하는 것도 물론 여기다 첫 장에 이렇게 음식 사진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런 연속성 있는 그 노출이 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로 자기가 찐 후기라는 거를 좀 검증할 수 있는 이미지잖아요. 웨이팅 순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정말 다녀온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건 약간 사람이 들어간 사진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집 콘텐츠 쓸 때,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사람이 이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가지만 대표 이미지를 사람이 밥 먹는 걸로 지정해놨죠. 네. 여기 보면 마지막에 어디냐. 되게 맛있게 먹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로. 네. 이날 제가 막 사진을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찍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대충대충 찍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다 저걸 넣은 거는 이유를 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출연한 느낌을 줬을 때, 조금 더 약간, 내돈내산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 제가 지금 맛집으로만 엄청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분들도 고민하시듯이 좀 맛집이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직 뭘로 할지를 못 정해가지고, 네. 그럼 그러면 그 네, 반대로, 관점을 반대로 보세요. 제일 돈이 되는 영역이 어딜까라는 관점으로, 음, 만약에 퍼포먼스 마케터니까 이제 어쨌든 그 돈이 되는 영역을 계속 찾아 나서는 거니까, 네, 여기 인플루언서에서 우선은 주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음,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집 카테고리가 여기 없죠. 없고 네, 푸드는 있어요. 푸드.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야, 맛집 블로거는 없지만 생활 건강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막 이렇게 다이어트 같은 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이어트 직접적인 건 또 없어. 그러면 어떤 거에 카테고리에 내가 속할까? 이런 걸 이제는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어제 만난 친구가 인플루언서 그 친구도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맛집으로 되게 많이 컨텐츠를 쓰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하다가 막 포기를 한 거예요. 블로그로는 나 이제 인플루언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는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되게 많이 전략을 짜가지고, 그 스포츠 쪽에는 협찬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쪽으로 실제로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다가 러닝 크루 하다가 결국에는 아웃도어 무슨 등산하는 사람들이 서로 조인해서 뭐 카풀하고 이런 스타트업이 생겼는데 거기에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어, 결과가 되게 좋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것 또한 하나의 집중된 활동들의 어떤 누적된 결과를 계속 만들어 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약간 카테고리들이 다 존재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카테고리를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음. 이게 계속적으로 쌓여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영역까지 이제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만약에 골랐는데, 네. 그게 막 협찬 쪽으로는 사실 유용하지 않은 분야면, 예를 들면 영어 이런 거라면, 네. 제 흥미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상업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영어는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접목시킬 수 있죠. 예를 들면 영어로 해서 블로그로 수익하는데 리뷰어로서는 내가 영향력이 안 돼요. 근데 영어로 네. 하면서는 예를 들어 내가 소모임을 만들어서 영어 공부하는 챌린지를 만들 수도 있고 영어 가르쳐주는 뭔가 그런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원서 같이 해석하는 뭔가 스터디를 열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어떤 별도의 다른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제 이 블로그, 다른 기타 주제와 영어도 엮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맛집 리뷰를 쓰는데 맛집 리뷰에서 한국말로 리뷰 쓰고 그 밑에다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영어랑 한국말 같이 볼 수 있는 리뷰. 그러면 그게 또 차별성이잖아요. 딴 네. 사람들은 그냥 한국말로만 볼 수 있는데 이 한국말 표현이 영어로 하기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네. 거를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약간 번역하면서 리뷰에 그 한국말과 이거를 같이 바꿔서 써주면서 그거에 대한 약간 해석이나 풀이나 내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거를 담아준다면 그것 또한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음, 만약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물론 한국에 최적화되어 있는 검색 엔진이지만 그런 네. 글 같은 것들을 내가 뭔가 인기를 많이 얻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워드프레스나 이런 쪽으로 약간 개인적인 블로그로 또 확장시켜가지고 외국인들이 실제로 찾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리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게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그 다음 방법을 찾는 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그래서 당신이 뭘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안 정해져 있어요. 내 맞아. 목표가 뚜렷해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라는 게 나오는 건데 우린 항상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뭘 해야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음, 하고 싶은지를 먼저 명확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연 씨가 아, 만약에 영어를 하고 싶다면 영어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음, 관점을 바꾸는 거는 아주 쉬운데 그 관점의 목표를 정하는 거는 되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 나이가 이제 26이면 아직 되게 젊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관심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그 음, 과정을 찾는 거의 경험을 위해서 내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내가 정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저 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제가 블로그가 주제가 맛집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제가 맛집으로만 막 엄청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제 일상에서 제일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소재다 보니까 맛집으로 한 거였는데, 네, 옛날에 일상 생각으로 바꿨더니 네, 주제 지수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중에 진짜 제가 전문성으로 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생기면 네. 어느 정도 때쯤에 카테고리를 바꿔야 하는지. 아, 근데 주제 지수는요, 네. 진짜 그 민감한 부분인데, 네. 거기 있는 주제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네. 그냥 때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음, 제가 여기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이건 진짜 팩트니까 그냥 제 걸로 눈으로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불덱스 들어가서 제가 그 체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주제지수, 당연히 저는 도서 쪽으로 주제지수가 돼 있었고, 여기 이제 체크된 거 제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여기 네. 보면은, 여기 보세요. 보면은, 주제별 포스팅 목록 보면은, 블로그 주제 문학 책 돼 있고, 주제지수 최적 2 플러스 돼 있고, 그 다음에 불덱스 주제 랭킹 상위 0.1%죠. 그리고 전체 링크 473등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바로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최근에 거의 한 몇 주 동안 글을 잘 안 쓴 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 하나도 안 썼고, 최근에 쓴 글을 저희가 전부 다 여행 글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주제 지수와 전혀 관련 없는 글을 제가 오래 썼다는 거죠. 네. 최근에. 그러면 저는 지수나 이런 게 다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나온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최적 1단계 뭐 이렇게 아직도 2단계긴 한데 순위를 볼게요. 여기 많이 떨어졌죠. 주제 랭킹 제가 어떻게 됐어요? 상위 2.1% 떨어졌죠. 그죠? 네. 아까 0.1%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만등으로 떨어졌어요. 원래 430등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아,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갱신하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최근에 글을 아예 안 썼기 때문에. 네, 한번 갱신해 볼게요. 네, 지금 갱신한 겁니다. 갱신했는데 해도 이제 변화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글을 쓰는 그 최신성을 최고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얘는 음, 아주 음, 민감하게.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뭐 최근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내가 도서 쪽 카테고리의 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썼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0.1% 가요. 네.
제가 조금만 노력해서 한 달만 내가 노력해서 책 쪽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쓴다? 그럼 저는 1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경 많이 음, 안 쓰고 했을 때도 10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캡처했을 때도 제가 제 최신 글을 보면은 제 최신 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보기를 봐서 최신 글을 보면 제가 요즘은 책에 대한 주제를 거의 안 썼단 말이에요. 네. 또 보시면 여기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하나 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 봐 저축 상품 화상 영어 음, 우리 아들 얘기 뭐 요거 하나 있지만 이제 뭐 다른 거 다른 얘기 엄청 썼죠. 네. 여기 지금 최신 글에서 제가 책 리뷰 쓴 거 제대로 쓴 책 리뷰 2개밖에 없죠. 네. 그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어때요?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거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 음, 가시죠? 저 네. 주지대수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저 부분에 영향받지 마시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린 롱런하는 블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는 블로거가 되고 싶은 것인가 먼저 정하시고 그거에 아,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다시 설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아, 듭니다. 그러면 맛집으로 좀 많이 키워놓은 다음에 네, 나중에 제가 막 하고 싶은, 그러니까 좀 전문성 있게 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네. 그 주제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쓰면 괜찮은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보다는 이제 전체 비중으로 봐야죠. 전체 아, 비중. 근데 그러면 저는 나중에, 네네.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최근에 딴 주제를 많이 썼다고 해도 그 과거에 썼던 비중에서 책 비중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주제 지수가 저 정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음, 그만큼 맛집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제 랭킹에 글 최신에 한 달만 쓴다고 반짝바뀌진 않겠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유지는 과거에 썼던 글의 횟수의 어느 정도 비중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변화가 이제 오는 시기가 오겠죠. 근데 하지만 그거의 시기를 버리는 동안 딴 거를 해도 사실 문제가 없는 게 C랭크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맛집만 하는 사람이 맛집만 한다고 다른 건 하나도 띄워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맛집도 그러니까 도서도 하지만 저는 여행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글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C랭크에서 여행글도 되게 노출이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블로그 차트에 가보면 제가 서브 카테고리가 여행 숙박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이제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심 주제가 여러 개여도 그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만 썼다면 이 2개 다 얘네는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맛집을 음, 하다가 얘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얘도 유지가 된다면 얘도 또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서 C랭크가 인정해주는 주제 지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메인 주제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A 주제의 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비중을 이쪽 주제도 유지를 해줘야 전체 비중에서 가장 높은 주제 지수로 글로 변화가 되겠죠. 이해 음, 가셨죠? 네네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주제 지수는 아주 민감하고 글을 쓰는 그 순간순간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몰입해서 막 너 바뀌었어. 뭐가 잘못됐어.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네. 맞고요. 네. 네네네. 어.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네.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2분 다 끝나고서 마지막 질문으로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네, 추가 질문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게요. 저희가 또 네. 이게 딱 그 균형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합니다. 민정님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민정님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로그 스킨을 기본으로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모바일도 그렇게 했나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기본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가 명확하신 경우에는 이제 요런 약간 기본 틀에다 해놓으면 약간 사람의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편견. 그 편견이 이 블로그는 초보구나. 뭐 이제 막 시작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블로그구나. 약간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기본 프로필을 쓰면.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전문적으로 좀 괜찮은 어떤 블로거로서 좀 첫인상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려면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잘 갖춘 느낌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제 거 블로그잖아요. 저는 네. 물론 오래 하기도 했고 제 브랜드 컬러가 명확하고 하니까 더 도드라지게 보이겠지만 이제 아까 보신 다른 분들도 이제 막 같이 시작하는 분들도 이렇게 다 잘 바꿔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놓는 것만으로도 사실 전체 이미지에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분이네요. 전 생각대로 사는 여잔데. 네. 네. 비슷한 결의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의 민정 캔들 이야기 해놓으셨는데 여기 블로그 운영 목적이 그러면은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캔들을 판매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캔들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 맞아요. 만들질 않아가지고요.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는 그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캔들, 그러니까 4월의 민정 이런 거는 그러면은 그 브랜드명인가요? 아니면 그냥 네, 닉네임으로 쓰세요? 브랜드명이에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뭐 요대로 가셔도 좋고, 여기도 이제 4월의 민정 캔들 이야기 이런 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블로그에 효과를 주면 좋아요. 블로그에 저는 제가 제 글에 대부분 제 블로그 많이 와보셨을 테니까 보시면 제 블로그에 제가 브랜딩 강의합니다, 마케팅 강의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네. 전체 글의 비중에서 100개 중에 한 두세 개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없어요. 네. 비중이 아주 작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표 이미지에 이런 식으로 뭘 한다라는 거 다 써놨죠.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런 영업글을 잘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섭외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그 영업글을 안 쓰는 대신 뭘 해놨냐면 제가 모바일로 들어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제가 강의 컨설팅하는 거, 제 어떤 저를 검증할 수 있는 저의 이 일과 업에 관련된 중요한 저의 소개글 있죠. 이런 걸 네. 전부 다 어떻게 해놨냐면 대표 이미지로 해놨어요. 이해 음, 가시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일상글만 적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 섭외도 일어나고 방송 출연 제안도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그거는 제가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공간마다 저에 대한 어필을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맛집을 계속 쓰더라도 딱 들어온 사람이 나를 딱 찾아봤을 때, 아, 이분은 4월의 민정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캔들을 만드는 블로그구나, 라는 거를 그냥 프로필 사진, 프로필 뭐 타이틀, 프로필 소개, 이 모든 곳에 다 적혀 있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카테고리조차도 이제 하나의 서비스 언어로 적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네. 보면은 이 위에 저 보이시죠? 이 상단 메뉴. 비즈니스 협업 문의, 휴먼 브랜드 메이커, 북콘서트, 북마케팅, 사람북닷컴. 제 메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 상단 메뉴로 고정해 놓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런 데는 글 업데이트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데는 많이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을 카테고리로서 딱 표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봤어도 이 사람 강의 강연 컨설팅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숫자로도 보이죠. 그리고 네. 이 키워드만 보더라도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보이죠. 이런 음, 것처럼 4월의 민정님도 요 카테고리 구성해서 뭐 4월의 민정, 뭐 공방 소개, 뭐 그 캔들 소개, 뭐 캔들 제작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카테고리만 봐도 아 이분이 캔들 만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캔들 안 만들고 있어서 당장에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구성을 머릿속에 이제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성을 눈에 보이게 표현해서 앞으로 이거는 여길 위해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블로그구나. 이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게. 그래서 주문 문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4월의 민정 뭐 4월의 민정 캔들 공방을 운영하는 뭐 뭐 캔들 공방을 운영하는 뭐 4월의 민정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부가 설명을 쓰겠죠. 그리고 밑에 네. 뭐 캔들 주문 문의 연락처, 카카오톡 아이디, 그리고 밑에 뭐 카톡 그 톡톡 메신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바로 줌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해놓고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여기 사진에 내가 만든 캔들 같은 이미지와 캔들 만드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느낌 같은 공방 같은 느낌의 핸드메이드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은 어떤 타이틀 같은 걸 집어 넣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음, 내가 보여주는 대로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제가 실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 옛날에 썼던 블로그 투잡됩니다라는 곳에 이제 썼던 사례인데요. 어떤 남자분이 이제 그 경제 경영 하시는 분이에요. 그쪽 재무설계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마 지금도 블로그를 하실 텐데 한번 찾아볼게요. 음, 이분인데 본인 블로그는 약간 노출이 안 되고 딴 사람들 후기가 많네요. 한번 보면 이분 같은 경우 처음에 저한테 컨설팅 받았을 때 블로그가 어땠냐면 펀펀한 재테크 놀이터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귀여운 무료 홈스킨 그 블로그에서 주는 무료 스킨 민정님처럼 그렇게 네. 해놨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목적이 뭡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 블로그 통해서 강의 섭외 같은 거 많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계약은 내가 누구보다 많이 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친구들이 보니까 옆에 있는 설계사들이 진짜 계약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블로그로 이런 약간 강의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멋지게 대표 이미지 만들어서 이제 하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렇게 뻔뻔한 재테크 놀이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되게 약간 유치하고 뭔가 거기서 영화 리뷰를 쓰면, 아, 그냥 일상 리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의 패턴은 글 하나만 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뭔가 약간 맛집을 검색하러 들어왔어도 이런 대표 이미지나 프로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글을 보러 왔다가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일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내가 그걸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거나 꼭 거기서 매출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인식하고 지나가겠죠. 근데 그런 것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필이든 전반적인 전 이미지나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제가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이렇게 전부 다 어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다 구성을 하고 어떤 영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카테고리 그 이름과 뭔가 이제 프로필 내용과 여기 보시면 저는 전화번호도 다 오픈을 했죠. 이제 여기 이메일 주소 그리고 톡톡하기까지 해서 한 번에 연락할 수 있는 빠른 통로로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어떤 그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글을 하나 봐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 봐드릴까요? 아, 제가 챌린지 하면서 가장 조회수 많았던 게 요양보호사 후기거든요. 네, 이거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방문자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후기라는 그 키워드가 어떤 정도의 유입이 있는지 볼게요. 네.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제가 너무 옛날부터 블로그를 해가지고 자꾸 키워드 광고라고 그 도구라고 광고라고 치는데 저게 옛날에 저렇게 키워드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아직도 안 바뀌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항상 저렇게 제가 검색하더라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치시면 요 영역이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후기. 어느 정도 나온지 볼게요. 우선은 140명이네요. 자, 요양보호사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 검색 수가 1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이제 민정님이 이제 막 시작했지만 노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제 지수가 맞는 단어를 우선은 선택이 되셨고, 요양보호사
호사 후기라는 것을 실제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요거네요. 지금 상위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많은 경쟁들 사이에서 어쨌든 내가 1등으로 올라와 있는 2등이지만 뭐 티스토리고 여기 이제 블로그 네이버 중에는 1등으로 돼 있고 되어 있는 중에 이제 실질적인 그 후기로서 여기서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주목도를 높이는 영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주목도를 높이는 영역. 근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 현재 국가 자격증 취득 후 요양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돌봐드린 어르신 상태는요. 이게 뭐냐면요. 나 진짜 이거 따서 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멘트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진짜 후기를 하고 싶은데 요런 거 보면은 학원에서 쓴 거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실질적 후기가 아니라 뭔가 시험 준비하는 사람 같고 여기는 그래도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약간 지수가 높을 수도 있지만 사진에서부터 진짜로 어디 갔다 온 사람 뭐 할머니 집 같은 사진 같은 게 또 있는 느낌인 것도 있고 여기에서 어, 실습 후기라고 써 있죠. 그리고 네. 현장 실습 이런 거에 다 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직접 갔다 온 느낌의 이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쟁에서 내가 밀렸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의 문제도 있을 테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상업적인 이미지죠. 약간 이제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상업적인 이미지고 여기는 직접 찍은 사진인 것 같으니까 이쪽이 더 클릭이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후기, 특히 시험이든 뭐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도 이거 정말 해볼까? 이거 정말 정보 알아볼까? 실제 해본 사람이 얼마를 벌지? 실제 해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실제 해본 사람들이 시험이 어렵나 쉽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폐쇄적인 정보잖아요. 그거는 진짜 해본 사람 아니면 모르는 정보니까. 근데 그런 폐쇄성 있는 정보를 블로그에 적어주면 정말 오래가고 계속적인 사람들이 찾는 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쓴 민정님 글은요, 아마 오랜, 거의 1년은 아마 상위 유지를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잘하면. 음.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요 세 줄에서 이미 그 이 내가 직접 하고 여기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게 첫 줄을 아주 잘 적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적어 주신 거고 그게 아마 성공의 가장 큰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폐쇄성 있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제공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하면 이런 거죠. 누구나 맛집은 갈 수 있고, 누구나 뭔가 이제, 그 책도 사서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요양보호사 후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길게 가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성공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요거는 그렇게 돼서, 나머지는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게, 요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무슨 일 하지 이런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게 잘 담겨서 그렇고. 그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목적은 내가 캔들 판매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가시는 거니까 지금은 글 연습하는 단계로서 쌓아가시더라도 프로필이나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를 이제 나의 최종 목적을 위해서 전체 다 수정을 해서 앞으로 네. 이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혜은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켰어요. 네. 이번에 하실 때 어떠셨어요? 어,
저는 블로그는 개설은 돼 있었는데 사실 글을 거의 안 쓰고 이번에 처음으로 좀 집중해서 썼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일매일 그냥 포스팅하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썼는데 좀 신기했던 게 제가 네, 이웃은 17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네. 하루는 방문객이 그래도 한 17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 뭔가 노출이 되고 있긴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음, 좀 들었고 네, 어, 사실 주제는 제가 좀 캠핑 기록을 좀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네,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많기도 하고 좀 네, 경험을 했으니까 직접 쓰기가 좀 편해서 이제 캠핑 네, 기록을 좀 많이 남긴 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뭐 매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사실 그쵸. 지속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캠핑 기록이랑 뭐 일상 글이랑 그다음 영어 쪽도 글을 한번 써봤는데 영어는 예를 들면 뭐 해커 스토익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 키워드다 보니까 네, 좀 조회수가 좀 이 해커 스토익 쪽은 좀 나왔는데 나머지는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뭐 이런 강의 듣고 이런 네, 이런 거. 거는 별로, 예, 별로 이거는 유입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네, 일상글 중에는 그 최근에 이제 학부모 총회가 이제 딱 열리니까 네. 거기 다녀왔던 거를 썼었는데 그게 조금 노출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캠핑 글은 어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음, 최근에 그 다누리움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갔었는데 그게 계속 지금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걸로는 계속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얘기하신 거에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왜 더 떴을까? 이건 왜 더 안 됐을까? 근데 왜 그러냐면, 우선은 영어 아까 했던 거 제가 봤던 글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글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거 아니네? 요 밑에 건가? 아까 그 영어 공부하는 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글들은 지금 음, 보면은, 이런 거, 이런 건 네. 보면은, 이런 글들은 실질적으로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요. 음, 별로. 음. 그리고 약간 이런 검색, 네. 이런 단어, 뭐 사형, 뭐 이런 단어들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검색 유입이 있을 확률이 조금 낮고, 음. 그리고, 이 글은 지금 쓰신 건가요? 직접 아니요, 이거는, 예, 예. 타이핑하신 거예요? 네네.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카피해서 글을 넣으셨어요? 카피해서 그냥 글을 넣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이 될 네. 수 있는 어떤 음, 확률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노출이 잘 잡히려면 이미지 수가 적절하게 좀 넣어주는 게 좋은데, 음, 특히 초보 수준에서는 사진 수를 좀 적절하게 많이 채워주는 게 음, 중요해요. 더더욱. 왜냐면은 이제, 네. 어, 노출될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높이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페이지에 음,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사형 제도, 검색을 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스, 지식인, 어학사전, 이미지, 음, 블로그, 카페 뭐 이런 거 다 있죠. 네. 동영상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내가 이미지를 많이 넣으면은 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요런 음, 데 있죠. 요런 이미지 탭에도 내게 노출돼요.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블로그에 넣으면 여기에도 블로그 탭에도 노출이 돼요. 음,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콘텐츠 소스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노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초보 수준에서는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많은 소스를 넣으면 넣을수록 내가 여기든 저기든 어디든 음, 뭔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체류 시간이라는 게 되게 블로그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쳐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이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 이 글은 양질의 글이구나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쓰신 모든 글들이 되게 짧아요. 네. 짧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은 짧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머무는 시간들이 짧을 음,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노출되는 이미지 수도 작으니까 그만큼 노출되는 횟수도 작아질 수 있고 글의 전반적인 용량이라고 하는 거 보통 요즘 뭐
1500자 이상, 뭐 2000자 이상 써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용량 제한이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초보 네. 수준에는 중요해요. 초보 수준에는 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사진은 아무리 네. 적어도 7장 이상 써라. 그리고 사진 밑에 글 3줄에서 5줄 정도 쓰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음, 사진 최소 7장, 최대로 25장 정도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네. 정도 기준을, 기본 기준을 조금 맞춰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시다 보면 훨씬 더 빨리 늘 거고, 해커스 토익이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해커스 토익으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들어오면 환급 네. 받는 방법, 또는 수강하는 방법,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커스 토익 환급?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음, 환급받은, 막 환급 수강 후기 되게 많죠. 네. 많죠. 이런 것처럼 이미 이쪽에, 여기도 지식인도 되게 많죠. 네. 그죠? 이미 이쪽에 관심도가 되게 높은 주제인데, 그거에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썼고, 그거에 대한 이용의 인증이 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 클릭으로도 나한테 유입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글에 비해서 지금 해커스 토익 글이 아까 전에는 사진 한 장씩밖에 안 쓰시고, 막 글 짧게 쓰신 네. 거에 반해 글의 양도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미지 음, 수도 훨씬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높아질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폐쇄성 있는 정보를 적을수록 블로그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꾸준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 또한 이걸 직접 들어보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폐쇄적인 정보잖아요. 이걸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실질적인 이용자만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폐쇄성 있는 정보라 그런 쪽에서 더 클릭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혜은님은 저희 이거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유튜브에 제가 네. 기본으로 글쓰기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기초 단계 여기에도 아주 기초 단계이신 분들이 조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초 단계이신 분들은 제 거 요거 영상을 꼭 한번 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이거 혹시 다 보셨나요? 글쓰기 기초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제가 줌방에도 한번 올리고 저희 명예의 전당방에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저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아주 기초적으로 뭘 지켜야 됩니다라고 네.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숙지해서 지켜만 주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음,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부분을 사실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를 네. 함에 있어서. 그래서 습관을 처음부터 그 블로그화 시켜서 글 쓰는 거에 습관을 좀 잘 길러서 글쓰기 훈련을 하시면 이제 정말 속도가 남들보다 엄청 빠르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네네.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아까 그 왜 사진 대표 네, 이미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 네, 것도 최근에 보니까 네, 캠핑 글 중에서도 네. 이렇게 대표 이미지에 뭔가 사람 들어간 게 확실히 조회수가 좀 효과가 높게 나오는 좋았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까 신기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나오면은 아 진짜 사람이 해본 후기구나라는 걸 아는데 대부분 사람 없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왜 그 글과 사진 제공하고 원고만 써줘도 돈 주는 그런 리뷰단이 워낙에 많고 그런 가짜 리뷰들이 음, 많아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출연할수록 훨씬 더 질문 아직 안 클릭률이 높아지는 끝났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셨던 것들의 영향을 내가 주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수치적으로도.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오늘 또 얘기 들은 거를 토대로 또 이렇게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프롤로그도 없거든요. 프롤로그. 네, 그래서 프롤로그도 만들어서 음, 올려주시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롤로그가 되어 있죠. 메인 화면에. 네,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제 전체 보기, 그다음에 제 에세이, 그다음에 북콘서트 음, 북마케팅. 제가 책 네, 카테고리로 활동을 많이 안 하지만 그 카테고리의 중심이 음, 흔들리지 않는 건 요것 때문이에요. 음, 이런 식. 그러니까 봤을 때 진짜 책만 나오잖아요. 어딜 봐도. 네, 그러니까
아, 책으로 뭘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전반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프롤로그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프롤로그는 관리 들어가셔서 음, 여기에 이제 메뉴 글 동영상 관리 가시면, 관리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 가시면, 여기 이제 프롤로그라고 있습니다. 네. 프롤로그.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메뉴 원하는 거. 1번엔 이걸 음, 넣고요. 2번엔 이걸 넣고요. 3번엔 이걸 넣고요. 요걸 하나하나 폴더를 변경해 주시면 되거든요. 음, 변경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상단 메뉴 설정 가셔서 얘 있죠. 얘를 대표 메뉴가 여기 있어요. 음, 얘를 여기로 음, 프롤로그로 변경해 주시고 네.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걸 해주시면은 되고 그리고 네. 아까 제가 상단 메뉴 4가지 적용된 게 똑같이 상단 메뉴 설정의 이 부분이 중요하게 음,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옮겨놔가지고 음, 이걸 지정해 놓으면 지금 제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표 메뉴가 상단에도 고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저렇게 조금 하나하나 음, 세밀하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내 거여서 저렇게 꼼꼼히 보는 사람은 진짜 관심 있는 사람뿐이겠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풀 세팅을 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용도로서 맞춰질 수 있도록 구성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냥 시청하는 사람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막 오렌지색이 보이네? 이름이 음, 박재인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약간 직관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게끔 음, 반복적으로 내가 노출하다 보면은 내가 맛집으로 나를 찾았더라도 저런 글을 쓴 사람이 나 저번에 왔더니 또 뭐 여행글 찾다가 또 이 블로그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음, 봤던 그때 그 사람이네? 이렇게 약간 반복적으로 정보가 각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횟수가 누적되다 보면 보통 같은 정보를 6번 이상 보면 사람들이 인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정보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2시간이 벌써 훌쩍 넘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그 추가 질문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무리하고요. 우리 추가 질문 하려고 하셨던 채연님, 아까 물어보려고 하셨던 거 있었는데 지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 잠깐 배터리 한 번만 꽂을게요. 네. 네, 이게 큰 거는 아닌데, 네.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서 막 1일 1포는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 막, 7일에 한 3포, 4포 정도 해도 지금 수준 유지가 될까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 대신에 네. 이제 키워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검색 가능한 것들로 좀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줄이는 대신에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는. 높이라. 네,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알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추가 질문도 하셔도 되고, 네이버 톡톡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가능해서 블로거들 다 가입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저도 이게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옛날에 해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그 톡톡은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가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상품 소개서로 제가 잠깐 볼게요. 이거 제가 다운받아서 보내드릴까요? 이거 사용 설명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내드리고, 음, 가입 가능한 건 여기 안 나오네요. 우선은 저는 제가 대부분은 사업자 상담이나 컨설팅을 많이 해서 제가 했을 때는 다 되긴 했었는데,
개인 운영되는지는 한번 알아보고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시작하기 들어가셔서 만드시면 되는데, 개인도 됐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새로운 톡톡 계정 만들기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기 있거든요. 연결하기 있으면은 여기서 우선은 블로그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건너뛰기 하시고, 여기 있네, 개인. 개인 되네요. 개인으로 하시고, 여기다 쭉쭉쭉쭉 입력하셔서 사용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안 되고 며칠 뒤에 됩니다. 며칠 뒤에. 여기가 승인이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내용이 없더라도 메일 쓰는 거 어렵죠. 그래서 이번 기수부터 제가 사실은 코칭 때문에 여러분들이 1일 1포를 하려고 하시는 거라, 근데 이제 완전 초보 수준 아니면 사실은 메일 글 쓰는 것보다는 약간 글횟수를 줄이되, 이제 글횟수가 줄어져도 훨씬 양질의 글을 쓰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수부터 지금 모집 기간이 뭐 며칠 안 남긴 했지만 약간 변화를 주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이제 공지글을 안 올렸어요. 이번 달을 패스하더라도 조금 다시 변경을 해서 이제 기존 참여자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를 바꿔볼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이틀만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이제 그런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쓰시더라도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혹시 변하게 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면은 어, 변경해 볼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까지만 고민하고 내일 중에 한번 투표 올려가지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벌써 10시가 됐는데 딱 2시간 예정을 했었는데 딱 2시간에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코칭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기수에서 공지를 좀 너무 철저하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란에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좀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다들 코칭 받으실 수 있게 최대한 또 연락드리고 찾아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는 그런 거 없도록 또 이제 발견했으니까 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단체 사진 기념으로 하나 찍고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예쁘게 잘 나오셨고요. 제가 요거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